그 28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를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처음에 기초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예, 기초가 중요한데 지금부터 잘 따라오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코인 앞으로 이제 코인 쪽에도 한번 큰 시세를 주는 기회가 올 텐데 그거를 지금부터 잘 해서 수익을 크게 내시려고 그러면 지금부터 기초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28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페이지요. 28페이지에 첫 번째 보시면 첫 번째 차트가 지금 이렇게 하나가 나와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차트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28페이지에서 얘기하는 거는 너무 핵심이 중요한 거예요. 28페이지 첫 번째 차트, 두 번째 차트를 보시면 뭐 다른 건 다 필요가 없고 고점 신호는 항상 나온다. 이게 주식이든 코인이든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고점 신호가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 고점 신호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여기가 우리가 주식하고 이제 코인하고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 보신다 그러면 주식은 우리가 이제 매집 차트를 하면서 240일 이평선에 이게 이제 수도해 봤잖아요. 지금 며칠 있으면 이제 그 우리가 2주년 기념일이에요. 앞으로 7일만 있으면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난 게 2년째 되는 날입니다. 근데 이 비트코인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기 부분이. 이 부분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360일 이평선에 대해서는 때려 죽어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360일 이평선이라는 거는 어떤 사람들은 뭐 200일 이평선도 얘기하고 하는데 쓸데없는 거는 들을 필요도 없고 그냥 너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나는 매집 차트의 코인으로 그냥 승부 본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28페이지의 첫 번째 페이지의 첫 번째 차트는 이건 더더욱 중요해요. 왜 더더욱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코인이라고 하면 여기 이제 비트코인 그 다음에 알트 이게 다 포함입니다. 매매법에는 여러 가지 매매법이 있습니다. 바닥 매집도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중기적으로 상승하는 코인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슈팅 탑법이라 그래갖고 슈팅할 때 들어가서 매매하는 법, 이 세 가지가 존재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인을 매매할 때 바닥 매집 차트를 하는 사람도 좋고 뭐 다 좋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3번을 가장 선호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요번에 우리가 비트코인이 지금 한 2200만 원까지 빠졌잖아요. 최근에 3000만 원에서 빠졌으니까 뭐 거의 한 20% 정도, 한 2, 3% 빠져갔는데 너무나도 큰 사고를 겪은 거예요. 그 세계 최대 3위 그룹 안에 들어있는 거래소인데 FTX라는 거래소가 디폴트가 돼버린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말 큰 사건이거든요. 이게 그게 크게 다루지가 않아서 그러지. FTX에서 이번에 얘기했던 이거는 뱅크런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뱅크런은 뭐냐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많은 FTX라는 코인 거래소에다가 코인을 맡겨놓고 매매한 사람들의 돈을 하나도 못 돌려주는 사건이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이 뭐 키움이나 이베스트나 삼성증권에서 거래를 했는데 내가 돈을 인출하려고 그러니까 돈 안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뭐라고 할 것 같아요? 예? 아니 뭐 삼성증권사에서 여러분들이 매매 막 하다 돈 필요해서 난 돈 좀 이렇게 3일 정도가 매매일로 3일 있다 돈을 팔았어요.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돈 안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FTX라는 이 코인 거래소에서 그게 발생한 거니까
이게 사기지 뭐예요, 사기. 그러니까 FTX라는 데서 그게 그 얘네들이 어떻게 해서 뱅크런을 한 거, 이거는 뭐 전에도 한번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알 필요가 없는데,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는 이렇게 설명하면 간단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깜짝 놀랐다니까요. 비트코인이 3천만 원에서 2,200만 원에 빠져서 횡보 제대로 만들다가 FTX 사태가 털어지면서 내려와서 지금 여기 부분에 2,200만 원에 있는 게,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2,200만 원이 이해가 안 가는 거래요. 저는 진짜로 한 몇백만 원 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냥 FTX 이 사태로만 보면 어마어마한 큰 사건인데, 그래도 2,200만 원이래요. 얼마나 무서워요. 응? 야, 이렇게까지 비트코인이라는 게 매력적일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뭐 업비트, 뭐 빗썸, 코빗, 코인원, 이게 한 4-5개 있는데 이것도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응? 야, 그거 나중에 돈 이 새끼를 안 돌려주는 거 아니야? 이 전부 다 사기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거래소에 대한 불신이 미국뿐만 아니라, 이 FTX가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파산 신청한 게 66조입니다. 여러분, 66조면 얼마나 큰 돈인 줄 알아요? 근데 여기에 더 이상 더 기가 찬 거는 뭐냐면, 이 66조의, 그러니까 이제 이 채권자가 될 거 아니에요? 66조의 채권자들이 우리 개인들 말고도 어마무시한 국가 펀드 자금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싱가포르 뭐 국부 펀드라든지 이런 데도 돈이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놈들은 뭘 보고 또 거기다 이렇게 투자를 했을까? 응?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봐야 되는데, 뭐 개인들이야 뭐 그렇게 많지 하겠냐마는, 이 사태가 터지면서 비트코인이 2,200만 원에 와 있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0만 원도, 저 사건으로 보면 비트코인이 200만 원도 아깝다 이렇게 생각한다니까. 있을 수 없는 게 벌어진 거예요. 참 비트코인이 저렇게 매력적일까라고 한번 고민 한번 해보고, 제가 처음부터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난 지가 23개월인데, 저는 23개월 처음에 만날 때도 비트코인은 뭐라 그랬죠? 알트코인은 가치가 영원이다, 영원. 전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보고 환호하고 하는 사람을 보고 전 정신병자인 줄 알았어요. 좀 미친 사람들 아니야? 가치가 없다. 말도 안 된다. 왜 가치가 없는지 설명을 하려면 한참 기니까 여기까지 설명하고. 그럼 왜 그러면 책을 내셨습니까? 매매해야지. 매매의 수단이에요. 그럼 매매의 수단이 있는데, 주식도 있고 뭐 선물도 있고 옵션도 있는데, 왜 그런 비트코인이라는 책을 차트로 보는 책을 국내에서 왜 처음 쓰셨나요? 아니,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당하고 있으니까 짜증나서 내가 썼어요. 응? 알고나 당하든지 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매매의 수단으로 매집 차트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주식하고 코인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세력이 우리가 얘기하는 세력이라는 게, 세력이 있다 없다, 코인 세력이 있다 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식에는 우리가 100년의 역사를 해서 보니까 세력이라는 건 있잖아요. 코인 세력은 더 많다. 저는 이걸 노리는 거죠. 세력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2008년도부터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게 탄생을 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시간이 짧아서 그런지 애들이 거의 초짜예요, 초짜. 그래서 우리는 이런 코인 쪽의 세력을 초뱅이 세력이라고 합니다. 초뱅이 세력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들어와서 이건 반대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상한가도 없고 하한가도 없고 하루에 무슨 뭐 300% 400%씩 이렇게 올릴 수 있는, 이렇게 500%까지 올리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뭐 투기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그 투기판을 잡아서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이다? 그 방법을 찾은 게 이번에 14권 나온 제 책의 매집 차트 코인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보시고, 아, 나는 왜 못 팔았고,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우리가 코인 매매를 하는데 그런 세상이 올까요? 당연히 오죠. 여러분 봐보세요. 코인, 요번에 그 콘서트 때 제가 얘기하죠. 뭐 정치적인 얘기라. 여러분 봐보세요. 뭐 이모모 씨가 어떻게 되는지 바로 오늘 현실적으로 부딪히지 않아요? 막 상한가 갔다 오고 막 무슨 남아토건 상한가 갔다 오고 막 쌩 난리를 치죠. 앞으로는 더 할 거예요. 응? 그건 주식 세계만 만들어지는 건데, 코인이요? 코인은 더 심할 거예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바로 가격의 매력이에요. 가격의 매력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주식이든 코인이든 콩나물 대가리든 사과든 소주든 맥주든 가격이 싸면 누군가는 많이 사는 거고, 그 많이 산 놈이 있으면 그 흔적이 있을 거고, 그 흔적이 있으면은 왜 샀을까? 자기들 돈 벌려고 올리는 건데 그거를 찾아서 같이 조금씩 그냥 사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28페이지 보면, 자, 28페이지에 첫 번째 차트에 보면, 자, 단기 이평선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 3, 7, 10 평선.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코인의 매매는 여러 가지 매매가 있는데, 매집 차트 코인으로 내가 돈을 벌고 싶은 사람들은 지금에 쓴 숫자 3, 7, 10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도 이 3, 7, 10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시겠죠? 만약에 잊어버렸다, 그 사람은 사람 새끼도 아니야. 아시겠죠? 이 3, 7, 10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수 없는 얘기를 할 겁니다. 어떤 선수들, 특히 이 코인 쪽에 있는 세력들은 약간 초창기 세력들이 많기 때문에 이 3, 7, 10을 너무 중요시한다는 거는 여러분이 들어가서 책을 다 읽어보시고 매집 차트 코인에 들어가서 보면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이 3, 7, 10은 절대로 제가 얘기하는 여기서의 3, 7, 10에서 이 11 이평선이 이 선수들의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대표님, 모든 코인을 다 3, 7, 10에다 적용하면 되나요? 아저씨, 그럼 주식에 우리가 뭐 3일선, 5일선, 11선, 뭐 21선, 뭐 241선 다 똑같나요? 그럼 초짜 같은 그 수준의 대답은 질문은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삼성전자의 3일선, 5일선, 11선 타법이 맞나요? 여러분?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예. 네. 현대차, 기아차의 3일선, 5일선, 11선, 이게 만약에 이게 맞으면은 이건 완전히 급등하는 세력 차트인데, 그게 맞으면 세상이 우리나라가 망한 거지. 도박판이 된 거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뭐 이런 게 싫으면 삼성전자나 현대, 기아차 사면 된다 이거예요. 근데 세력들의 차트는 반드시 3, 7, 10을 사수한다. 이 사수를 못하는 코인은 우리가 얘기하는 조폭 행님은 없다라는 얘기죠. 간단하잖아요.
그래? 매집 차트에 370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나는 그러면 저 11선만 내가 꽉 보고 가면 된다. 그래. 지금 생각했던 우리 초심 이것만 버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지금 얘기한 딴 건 몰라겠어요. 이게 좌우지간 많은 얘기가 있지만 요건 꼭 잊어. 11 알았어. 11 이렇게. 그러면 의심이 드는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대표님, 아니 이평선이 12일 이평선도 있고 13도 있고 14도 있고 15.51도 있는데 왜 꼭 여기 11일 이평선인가요? 이렇게 또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응? 이런 사람들은 의심병 환자들 있잖아요. 의심병 환자들.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이제 그 데이터라고 하잖아요. 데이터를 맞춰놓고 하는데 여러분들 그 데이터를 주포들이 이용할 것 같아요? 데이터가 주포를 이용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어떤 데이터가 만들어지면 주포들은 그 이평선을 맞춰가는 거예요. 왜? 우리도 주식도 보면 20일 이평선을 깨고 나면 손절해야 된다. 마지노선이다 그래갖고 확 하락이 나오죠. 5일 이평선이 무너지고 나면 벼랑간에 그 다음날 확 무너지고 하죠. 그렇게 하듯이 데이터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얘기하는 여기서 데이터라는 거는 뭐냐면요. 이거는 일반 투자자들의 심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심리선을 깨면 주식이든 코이든 박살나는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세력이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이거를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370은 너무도 중요하다. 이 부분만 한번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8페이지를 보시면 자 올라가던 코인이 급등할 때는 반드시 370으로 올라간다. 그런데 고점의 신호라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고점 신호는 제가 아마 잠깐 얘기하려고 해도 한 30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28페이지를 보시면 고점 신호가 뭐가 나오고 있나요? 고점에서 만들어지는 신호들이 전부 뭐다? 뭐가 나와요? 고점에서 풍차가 만들어지고 고점에서 풍차가 만들어지고 고점에서 도치가 자주 나오면 그냥 불을 보듯 고점에서 풍차와 도치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도치라는 거는 뭐 밑꼬리 아니면 십자도지 밑꼬리 십자도지 이게 고점이 여기가 고점인지 아닌지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위에서 올라간 가격이 몇 배나 올랐으면 고점 아닌가요? 풍차와 도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올라가는 자리에서 370에서 풍차가 만들어져서 이루어지면 이건 불을 보듯 그들만의 신호인 거죠. 조만간에 급락 나온다. 조만간에 죽는다. 조심해라 조심해라. 신호를 미리 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러면 대표님 고점에서 신호 주면 바로 이렇게 직각으로 빠지나요? 왜 선수들이 쌍봉을 만들까요? N자 파동의 눌림목을 100% 만들죠. 모든 사람들이 물리는 구간은 전부 다 여기서 물립니다. 여기는 높아서 못 사겠고 빠지면 좀 불안해서 못 사고 들어주면 여기보다는 싸 보이니까 들어와서 이거를 기대했는데 오히려 빠진다. 그 빠지는 자리는 무조건 어디까지 빠진다? 아까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360일 이평선에서까지는 무조건 빠진다. 자, 29페이지 한번 봅시다. 29페이지 보면 29페이지 봐봐요.
여러분 보시면 29페이지 첫 번째를 보시면 위믹스라는 코인인데요. 위믹스라는 코인인데 29페이지의 맨 위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3, 7, 10 이렇게 만들어 놓고 밑꼬리 도지, 음봉의 도지, 밑꼬리, 음봉의 풍차 이렇게 세 개가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봐보세요. 그 책을. 어디를 이탈했어요? 응? 여러분이 직접 29페이지 맨 위에 있는 차트를 보시고 어디를 이탈했어요? 11선 이탈 맞죠? 주식도 고점에서 도치든 뭐든 음봉의 조정의 구간에서 음봉이 자꾸 나온다는 얘기는 종가 관리 안 하는 거라고 내가 누차 얘기했죠. 쟤들 돈 오링 나는 거다고. 똑같아. 이 위믹스라는 게 오를 땐 여기서 10배가 오른 거예요. 1000% 상승이에요. 1000% 상승. 1000% 상승해서 이 위믹스가 신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10배가 오를 동안은 여러분들은 뭐 했냐? 이 책만 읽었어도 저런 코인들이 있으면 다 따라갔을 거예요. 다 따라가면 대박 났을 거야. 근데 그때는 겁이 나니까 그냥 뭐 단타 치고 응? 또 리딩하는 사람이나 모든 사람들이 조금씩 단타를 보여주면서 하루에 몇백만 원씩 벌 수 있다라는 그 현혹스러운 말에 여러분 빨려들은 거죠. 결과적으로 지금 29페이지 첫 페이지에 보면 이런 신호들이 나오면 100% 어디까지 빠진다? 어디까지 빠진다 그랬어요? 29페이지 봐보세요. 어디? 이유를 불문하고 무조건이야, 무조건. 361평선까지 빠지는 거예요. 아이고, 미치겠어요. 응? 그래도 안 믿으면 진짜 답이 없는 거죠. 자, 밑에 거, 29페이지 맨 밑에 차트 한번 봅시다. 여러분 보시면, 오늘 뉴스인가? 샌드박스인가 뭐 뉴스 나오고 그랬죠? 예전에 이렇게 많이 해먹은 겁니다. 보시면 고점에서 신호가 정확하게 나오고 있죠. 29페이지 하단에 차트를 한번 봐보세요. 정확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고점에서 도치, 풍차, 도치, 연속적으로 3일 연속 음봉, 단봉의 음봉이 음봉 11선 이탈하는 도치가 나오죠. 게임 오버. 응? 게임 오버. 자, 계속해서 30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사이클럽 나왔다. 사이클럽은 아주 박살이 났죠? 예? 아휴, 정말 말도 안 돼. 하루아침에 코인 거래소에 상장할 때는 언제고, 하루아침에 마이너스 98%가 뭐냐, 이게 무슨, 야 정말 진짜 골 때려요. 응? 자, 30페이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1000%씩이나 만든다면은 반드시 네모판을 한번 네모 모양 한번 봐보세요.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앞에서부터 우리가 28페이지, 29페이지, 30페이지를 보면 다 똑같지 않아요? 아니 뭐 장난하냐 이게? 그리고 빠질 때도 보면 웃긴 건 뭐냐면 11선 이탈한다고 해서 직각으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다 한 번씩은 들어주고 그냥 팼는데 여기는 361 이평선이죠. 다 똑같아. 그냥 어떻게 보면 초딩학생들도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란 얘기죠. 이게 코인 세계가 이래요. 저도 그냥 뭐
코인 매매하고 책 쓰면서 저도 깜짝깜짝 놀래니까 뭐 이게 장난하냐 이게. 응? 자, 3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1페이지 잘 보세요. 31페이지 집중.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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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 그만큼 31페이지가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어? 그러면 제가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 여러분이 집중을 딱 하는 거지. 야, 그래, 앞에 건 설렁설렁 들으면 되고, 어? 야, 그래, 31페이지 이게 중요하다니까 이걸 보자. 이게 제일 중요하다. 어? 딴 건 필요 없다. 저또 뭐 그냥 대충 봐도 된다. 그러죠. 오케이. 자, 코인 쪽의 세력들은 올려놨다 바로 이렇게 패버리면, 자, 이게 뭐 10배를 올리든 5배를 올리든 이렇게 한 번에 다 팰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식하고 원리는 똑같아요. 이 패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그래서 그린벨의 이동평균선이든 뭐든 이래서 만들어지는 건데, 자, 급등을 시키고 만들면 어느 부분에서는 반등을 줘야 되는데 그 반등의 자리를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식으로 얘기하면 주식에서는 눌림목이 주는 자리가 20일 이평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는 20일 이평선 잘 주식 여러분하고 23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저 21선 잘 얘기 안 하죠. 1년에 한 3번이나 얘기하나? 저는 20일 이평선 얘기를 안 하잖아요. 20일 이평선에 주가가 오르고 조정을 주는 구간이 20일 이평선에서 눌림목에서 돌아간다. 그랜빌의 이동평균선 법칙 1. 20일 이평선은 밑을 깨고 올라간다. 그랜빌의 이평선 2. 밑에서 쌍바닥 치고 올라간다. 3. 여러분, 제가 이거를 책을 쓴 사람인데 이거 모르겠어요? 응? 근데 이거는 세상이 변하면서 20일 이평선의 중요성이 없어졌다는 거죠. 오히려 주가가 하락하는 구간에 20일 이평선이 있으면 빠지면서 21선 되돌림 파동이 되는 20일 이평선의 되돌림 파동은 맞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대신 빠질 때 내려오는 20일 이평선의 되돌림 파동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코인 쪽에서는 무엇이 있냐면, 올라가든 상승하든 코인이 눌려주는 자리가 있을 텐데 그 눌려주는 자리는 어디다? 눌려주는 자리는 어디다? 그 코인의 눌려주는 자리는 반드시 30일 이평선이다. 어떤 코인이든 30일 이평선, 선수가 밑에서 꼬라박아서 올리든 무조건 30일 이평선에는 들어 올려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잘못 들어가서 누구 말을 듣고 들어가서 사서 샀는데 이제 못 팔았다고 쳐. 자, 그래서 급등하는 주식이 내가 여기서 못 팔았어. 그러면 쭉 빠지고 있어요. 아씨, 어디가 여기서 반등할까, 여기서 반등할까, 여기서 반등할까, 여기서 반등할까라고 하는데 그 자리는 반드시 30일 이평선에서 치고 올라온. 이때 만약에 못 팔면은 그때는 어디까지 빠진다? 무조건 360일 이평선까지는 무조건 빠진다는 거죠. 그러면 요 구간에서 내가 30일 이평선에서 여기서 마지노선으로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죠. 바보 아닌 이상 마지막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야. 여러분이 여기서도 여러분 못했어. 어? 여러분 진짜 못했다니까요. 거짓말 같죠. 여러분들 보시면 비트코인이 됐든 뭐가 됐든 나중에 제가 이제 차트 보여드리면 이제 알겠지만 30일 이평선에서 들어주는, 여기 보시면 들어주는 자리 있잖아요. 다
다 못 패서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배워보면 정말 귀신처럼 만든다는 거죠. 이게 비트코인인데 1차 고점 찍고 무조건 빠지면 어디까지 빠진다? 361평선. 361평선은 똑같이 올라오죠. 또 31선에서 들어주고 그대로 361까지 빠지죠. 그리고 지금 자리가 여기인 거야. 지금 잘 생각해 보면요. 지나간 얘기지만 정말 바보도 이런 바보가 없는 거야. 여기는 헤드앤숄더, 여기는 쌍봉. 근데 헤드앤숄더와 쌍봉에서 전부 다 1억, 2억 간다라고 얘기했어. 더 웃긴 거는 여러분 제가 주식에서는 매집 차트에서는 21선 되돌림 파동을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해요 안 해요? 21선 되돌림 파동에 있는 거 하지마. 거지돼요. 거지돼요. 그러면 코인에서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30일 이평선 되돌림 파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다 없다? 당연히 있지. 선수들이 똑같은데. 응? 아니 당연히 있죠. 응? 여러분 보실래요? 그냥 일례로 하나만 보여줄까요? 여러분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그냥 이게 비트코인이에요. 자, 요 361 이평선 돌파 못하고 내려오니까 맞으면 떨어지고, 맞으면 떨어지고, 맞으면 떨어지고, 맞으면 떨어지고. 그 자리에 뭐가 있어 항상. 한 젖, 두 젖, 세 젖, 네 젖, 다섯 젖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상승해서 빠질 때도 정확하지만 하락해서 올라올 때도 이렇게 중요하다니까. 그냥 맞고 떨어 빠게 그게. 정확해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가장 많이 물렸을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여러분들? 사실은 여러분들이 돈 제일 많이 물렸을 때가 여기야 여기. 여기 이평선 이게 뭐예요? 이평선이 뭐예요? 30일 이평선 맞죠? 자, 슈팅하는 구간에는 코인 매집 차트로 하면 되는데 이탈, 음봉이 자꾸 만들어지고 11선 이탈하고 30일까지 밀었죠. 그러니까 매도하고 들어오는데 돌파할 것 같죠? 돌파할 것 같아서 여기서 전부 다 질른 거야. 100%에 100%. 여러분들 아무리 저한테 구라치려고 그래도 전 다 알아. 여기서 다 질른 거예요. 다. 돌파라고. 맞잖아요. 말은 똑바로 해야지. 안 그래요? 근데 얼씨구나. 오히려 여러분들이 보면 쌍봉의 구간에서 31선 이평선을 이제 이탈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가 가장 무서운데 사람들은 그거를 자 요렇게 봐보세요. 엄청난 신호가 나오고 있죠. 30일 이평선이 이탈이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깬다고? 자, 여기는 지지고 여기 깼어. 그럼 완전히 쌍봉 형성이 됐죠. 이때가 7,500만원, 7,300만원. 이건 끝이야. 그런데 제가 이때도 얘기했는데 야 이거 안 된다고. 응? 이건 안 돼요. 응?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어차피 뭐 지난 일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무서워지는데 한번 봐보세요. 뭐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올라오면 족족 뭐가 되고 있어요? 8천만 원이 여러분 봐보세요. 8천만 원이 4천만 원 반토막이 날 때까지도 똑같은 패턴을 만들고 있다. 그럼 내가 만약에 알았으면
충돌이 나오고 이후에서 아 이거 이거 또 빠지겠네를 알고라도 있으면 조금은 대응할 거 아니야. 어? 조금은 대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거란 얘기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 고민을 꼭 해보시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 우리가 좀 있으면 2년입니다. 2년 동안 우리가 공부를 이만큼 하고 밤새서 공부하고 2년 동안 우리가 실전 매매에서 카톡창에서 이만큼 했어요. 2년 동안. 근데 주식 매집 차트 코인 한 사람들은 이 코인 차익을 보면 그냥 30분 안에 이걸 다 봐야 된다. 그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된다. 그럼 그 수준까지 왔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코인의 매매를 실전 매매를 해서 보여줘야 되잖아. 여러분들도 신랑한테 나 좀 코인 열심히 배우고 있으니까 내가 돈 벌어서 자기 차 한 대 뽑아줄게 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고, 어떤 신랑분은 아니면 부인은 당신 직장 다니기 싫어하는데 내가 돈 벌어서 직장 때려치기 해줄게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코인 매매하고 주식하고 매매하고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 차이점을 모르면 안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차이점이 무엇이다? 그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자, 주식은 코스피하고 코스닥으로 나눠져 있죠. 근데 삼성전자가 안 가더라도 코스닥이 먼저 갈 수가 있어요. 왜? 큰 종목을 하기 싫은 코스닥 쪽에 들어와서 주포들이 들어와서 그냥 슈팅을 땡길 수가 있는데, 이 코인이라는 세상에서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뭐 코스피가 비트코인이고 코스닥이 이더리움이다?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죠. 문제는 뭐다? 야, 비트코인이 얘가 움직이지 않는 한 코인들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빠지는 하락 속도의 강도도 비트코인이 만약에 8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반토막이 나면 코인은 어떻게 된다? 코인 자체는 거의 5분의 1 토막이 난다는 거죠. 5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이 난다는 거예요. 우수수 떨어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응? 근데 그것도 모르고 그것도 얘기해 줬거든요. 조심하세요. 몇 배로 더 빠져요. 네, 이렇게. 근데 사람들이 팔아도 나한테는 내가 뭐 1억을 투자했으면 그 1억이 한 2천만 원 밖에 없으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팔고 그냥 8천만 원이라는 손실 확정이 싫으니까 냅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게 1억이 200만 원 되니까 아이고 2천만 원일 때도 팔걸 라는 생각은 200만 원이 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만큼 이게 중독기가 심한 거예요. 자, 31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31페이지 보시면 임팩이 또 봐야 돼요. 여기서 보시면 151 이평선 보이시죠? 아휴, 졸려 진짜. 151 이평선 얘기예요. 책에 보면 150이라고 360을 이평선을 뒀는데 여러분 궁금한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대표님, 이 중간에 이평선은 왜 없어요? 중간에 이평선 저는 안 한다 그랬죠. 중간에 이평선을 안 두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는 중간에 횡보하는 코인이나 주식은 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매집 차트는 급등 아니면 급락에 두 군데에서만 매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거 횡보하는 구간에는 쳐다보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자꾸 쳐다보면 코 껴갖고 들어가갖고 거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마 원치 않는 장기 투자자가 되니까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예 빼버렸어요. 괜히 집어넣으면 거기서 맞고 올라가면 뭐 121평선에 눌림목이에요. 61선에 이딴 개 같은 소리로 해갖고 들어가갖고 물려갖고 싹 끄지고 되는데 미쳤다고 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면 매집 차트도 보시면 제가 보면 61 이평선 이런 거 다 빼고 121 이평선 다 빼고 잘 안 놓잖아요. 저는 위아래 상단만 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2년 동안 급등하는 거 무슨 막 몇백 프로 간 건 우리 방에서 거의 다 한 거예요. 응? 우리 방에서 다 한 거야.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옆으로 횡보하면서 61 이평선, 121 이평선,
뭐 이런 역 같은 소리를 하면서 눌림목이에요 사세요 씨면 아름다운 조정이에요 저 까고 있어. 아름답게 돼지는 거지 이게 씨. 어? 거기까지 눕혀서 갈 정도면 그 새끼 인생 끝난 거지 무슨 씨. 올라가려고 그러면 저기 벽이 보이는 거고 밑으로 보니까 저기는 그냥 너무 뻥 뚫리고 그렇게 해서 아웃되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매집 차트는 위아래만 보지 중간은 보지 않는다는 얘기지. 둘 중에 하나라니까요. 어중간한 건 안 돼. 매집 차트의 기본 원칙은 이 세상에 제일 강한 매매를 하든지 아니면 휴지가 됐을 때 바닥에서 싹 잡을 때 매집할 때 따라가든지 둘 중에 하나. 어중간한 거는 눌림목이라는 건 없다. 예. 눌림목 매매는 절대 하지 마요 여러분. 어? 눌림목 저 주식이 갖고 눌림목 매매에서 싹 거지 됐죠? 응? 그 31페이지 이 지금 앞에 제가 이렇게 앞에 강의하는 게 더 중요해요. 뒤에는 차트 보면서 계속 넘어가기 때문에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거든요. 근데 앞에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든지 각인시켜 줘야 되기 때문에 응? 각인은 계속 시켜줘야 돼요. 여기서 벗어나시면 안 돼요. 대표님 여러분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네 하고 뒤돌아서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또 바뀔 것 같으면 또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아시겠죠? 네 하고 또 잊어버리고 한다니까요. 응?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31페이지를 보면 모든 이평선은 31페이지로 끝! 더 이상 뭐를 집어넣을 생각하지 말아라. 심플하게 매매하는 사람이 굉장히 잘하는 거다. 요 밑에다가 RSI라든지 MACD라든지 DMI라든지 슬로우 스토캐스트, 패스트 스토캐스트 이런 걸 집어넣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락 다이버전스, 상승 다이버전스 없어. 그거 젖 같은 소리 하지 말라 그래. 없어. 그러면 대표님 그게 이게 뭐 슬로캐스트하고 DMI하고 RSI하고 저 뭐 체결 강도 지수 뭐 거래량 강도 지수 뭐 이런 거 봐야 되지 않냐. 거지 같은 소리 하지 말라니까. 응? 거지 같은 소리 하지 말라. 혹시나 내가 매집 차트는 저게 매집인지 아닌지는 세력들의 힘하고 매집하는 흔적을 찾아서 하는 건데 만약에 그런 차트들을 넣어보면 내가 긴가민가 할 때 차트 보조 지표를 보고 얘가 보조 지표가 이랬으니까 매수 들어가면 죽는 거야. 아시겠죠? 절대로 보면 안 된다. 차트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심플하게 봐라. 심플하게 봐야 보는 것도 심플하게 보인다. 여기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하는 사람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